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번 강원도 지역까지 이제 둘러봤습니다. 네. 철원, 홍천, 춘천, 원주 등을 거쳤는데 오늘은 이제 경상도로 가는군요. 대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대구가 아무래도 경북 지역의 선교의 출발점이 네.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를 먼저 살펴보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북 지역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구는 지리적으로 좀 어떤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곳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 이제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제 대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오면서 발전을 하는 도시예요. 역사적으로 예. 보면. 그 이전에는 뭐 상주나 경주가 훨씬 더 큰 도시였고, 네. 이제 대구가 성장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북권의 이제 중심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서부터 이제 경북 지역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구가 경북 지역이 선교 거점이 되죠.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상주나 또 안동, 그 영주 뭐 이렇게 해서 또 동쪽으로는 이제 영천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포항까지 이렇게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권에 이제 그 선교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대구이고 또 조선 후기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대구가 발전을 하면서 대구가 이제 조선의 중심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평양 그리고 서울, 대구가 중심 도시 가운데 아주 핵심이죠. 부산이 지금 크지만 네. 예. 그 당시에는 부산은 아주 뭐랄까요, 좀 아주 이렇게 대도시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가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대구 경제권이 컸고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 시대 들어오면서 대구가 컸죠. 대구가 굉장히 컸던 남쪽에서는 가장 큰 그런 시장이 형성될 만큼 경제력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대구를 거점으로 삼는 것은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대구에 처음으로 좀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이제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말 이름으로는 배위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예. 이 선교사님이 1891년에 부산에 들어오셔요. 부산에 들어오셔서 이제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경북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시죠. 여행이라는 게 전도 여행이죠. 예. 그 1차로 아마 기억에 1896년에 아마 1차로 경북 지역을 이제 답사를 하면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을 다 순례하는 전도를 하시게 되죠. 2달 동안. 두 달 동안 순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거점을 대구로 잡으시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대구의 거점을 확보를 하죠. 거점을 확보를 하고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분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셔서 평양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터는 마련을 했는데 정작 대구의 거점을 잡고 선교를 하시는 분은 이제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 이름으로는 안의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하게 됐는데 사실 두 분은 천하매부지간이에요. 그래서 베어드의 이제 그러니까 베어드 선교사의 이제 처남이 이제 아담스 선교사인데 이 아담스 선교사가 바로 따라 들어와서 부산에서 이제 대구로 옮겨와서 대구의 그 매부죠. 그러니까 매부가 이제 거점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대구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대구 제일교회를 이제 제일 먼저 세우게 되죠. 예. 그것이 이제 대구 선교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안희화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가 이제 대구의 첫 교회인가요? 그렇죠. 경북 지역의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대구에서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북의 모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대구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베어드 선교사가 떠난 다음에 안의화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존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의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루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학교 교육 사업에 이제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이 대구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되면서 대구가 거점 도시로 이제 확정이 되죠. 네.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거점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세 사람 이상의 선교사님이 동력을 할 때 거점 도시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구의 선교가 크게 확장되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원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학교들 특히 개성학교나 그다음에 신명여학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세 선교사님들이 이제 협력해서 네. 일을 시작하면서 차례차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렇군요. 개성학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개성학교가 소란스러운 곳을 좀 벗어나서 청라 언덕에 세워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청라 언덕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가곡에서 들었던 바로 네. 그 곳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청라 언덕이 이제 대구 한 구도심 복판이 됐죠. 근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청라 언덕이라는 것이 네. 그 가곡에는 참 뭐 아름답게 표현이 네, 굉장히 됐지만 아름답게. 사실 거기가 네. 뭐 묘지도 있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또, 네. 잘 안 가는 네.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었는데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 선교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넓은 땅이 필요한데 도심에서 그렇게 이제 넓은 땅을 확보하는 데가 어려웠는데 바로 그 청라 언덕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이제 곳이다 보니까 네. 예. 그곳을 이제 확보하는데 오히려 용이했죠. 그래서 조금 그 대구 도심권 안에서 좀 외진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을 이제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고 네.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택도 짓고 네. 학교도 바로 개성학교, 신명학교 다 그 안에 붙어 있어요. 실제 대구 제일교회도 그 안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안에 학교, 병원서부터 시작해서 개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서부터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쭉 있는데 그 바로 언덕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신명여학교가 있고 네. 거기가 다시 또 대구의 3.1 독립만세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요즘에 대구 많이 가시는 분들이 근대문화 골목 찾아가요. 네. 대구에. 예. 그 대구의 근대문화 골목이 출발점이 청라 언덕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대구 제일교회 뒤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길 따라서 이제 쭉 가면 지금은 대구 제일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구 예배당이 기독교 박물관이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청라 언덕에서 이제 올라가서 있는 곳인데 대구 제일교회의 구 예배당은 기독교 박물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살던 사택은 그 선교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네. 그 박물관을 거기다 또 하나 만들어서 박물관이 거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기독교 박물관하고 선교 박물관하고. 그래서 두 개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들 안에 이제 그 특별히 안위와 제 아담스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런 개성학교 안에는 그 아담스 기념관이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라든지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남겨놓았던 어떤 커다란 업적들을 그들의 그 공간 속에 네.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답사를 가서 어떻게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간다 그러면 그 뭐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그 빵만 드시고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네. 거기를 좀 돌아본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 공간이 넓어서 참 그 쉼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차지했던 자리가 넓어서 그런데 그쪽은 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다 쪽에 먹는 골목으로 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 돌아보면 참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좋은 코스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그 대구 선교 역사에서 동산의료원의 역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조선 후기에 뭐 우리는 의료 시설 내지는 의료 체계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1898년, 99년 요어간인데 존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되죠. 병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병원을 시작하면서 병원 이름이 제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중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 그렇죠. 있는 제중원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구에서 시작한 지금 동산의료원도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1900년대 초기에 이름을 이제 동산의료원을 이제 바꾸게 되죠. 바꾸게 되는데 지금은 계명대학교 이제 부속병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계명대학은 해방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와서 1954년에 이제 유교 끝나고 54년에 설립하는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설립하는 이제 대학이지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개성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개성학원이 중심이 돼서 이제 계명대학을 세우게 됐는데 그 계명대학을 세우면서 동산의료원으로 있었던 그 병원을 그대로 이제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경북권에서는 아주 중심되는 그런 병원으로 성장을 했고 단순히 병원을 성장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 초기에 그 병원 동산의료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네. 그 혜택이 당시에는 뭐 선교병원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없었다고 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그냥 치료도 받지 못하고 희생을 네. 당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병원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 자체가 대구 지역에 큰 혜택을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위생시설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것이 사실 피부병이었는데 그 중에 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사실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환자들이었죠. 예. 지금은 뭐 여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 지역이나 안동 지역,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도 이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런 시설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셨거든요. 네. 바로 이 동산의료원도 그 역할을 초기에 했던 했던 병원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네. 가장 안 되는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거는 그 동산의료원이 그런 정말 다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나가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 그냥 나와서 알아서 살아. 그래서 다 버렸던 사람들인데 그 버려졌던 한센시 환장들을 끌어안고 네. 그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이 선교사님들이었고 그것이 동산의료원이 그 중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가면 병원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병원이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병원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네. 그렇겠네요.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라 언덕에 피어난 복음의 꽃,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구에 네. 가시게 된다면 이곳을 둘러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